안녕하세요. 중년의 지혜와 감성을 이야기하는 채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잘생기지 않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쉽게 사랑받고 오래 기억에 남는 걸까? 외모가 전부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스스로 작아지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랍게도 많은 심리학 연구와 실제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기억에 오래 남는 사람, 유난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좋은 인상으로 자리 잡는 사람은 의외로 외모와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그보다는 그 사람이 가진 작은 습관, 말투, 태도가 오히려 마음을 깊이 흔든다고 해요. 한 번쯤 떠올려 보세요. 당신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아있는 누군가. 그 사람이 아주 잘생겨서가 아니라 어떤 말 한마디, 눈빛, 행동이 따뜻해서 기억되는 건 아니었나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외모보다 마음에 오래 남는 남자들의 습관. 잘생긴 얼굴은 시간이 흐르면 흐릿해지지만 한 사람의 행동과 분위기, 말투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또렷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부터 외모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사람의 마음 속에 좋은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 5가지 습관에 대해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외모로 인해 자신감이 꺾였다면 오늘 영상이 분명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흔히 외모가 첫 인상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죠. 사람은 누구나 처음에는 겉모습을 보게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첫인상은 겉모습으로 시작되지만 마지막 인상은 태도와 분위기로 남는다. 이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는 금세 잊혀져도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감정을 주었는지는 오래 기억됩니다. 불편했는지, 편안했는지, 거슬렸는지, 아니면 말없이 따뜻했는지. 결국 사람의 마음속에 남는 건 외모가 아니라 느낌. 그리고 그 느낌을 만드는 건 다름 아닌 그 사람의 습관과 태도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관계에서는 이 점이 훨씬 더 두드러집니다. 젊을 때는 외모나 인상으로 한 번쯤 관심을 끌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더 깊이 있는 연결, 감정적 안정감, 신뢰를 원하게 됩니다. 잘생김은 잠깐의 관심을 끌 수 있지만 진짜 끌리는 건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존중받는 느낌을 주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중년은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습관 이 외모보다 더 진하게 드러나는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말투 하나, 시선 처리 하나, 자리 배치나 식사 예절, 타인의 말에 반응하는 방식까지. 그 모든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무언의 자기소개서가 되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기억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외적인 정보보다 감정적 인상을 훨씬 오래 기억합니다. 예컨대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던 말 한마디는 몇 년이 지나도 또렷하게 기억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죠. 반대로 아무 말 없이도 나를 따뜻하게 안아줬던 사람의 손길이나 눈빛은 세월이 지나도 잊히지 않습니다. 즉, 사람의 마음속에 남는 진짜 흔적은 외모가 아니라 감정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만드는 건 결국 우리의 습관, 말투, 표정, 태도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려는 마음에 오래 남는 습관들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삶의 태도이자 관계를 대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매력은 누구나 연습하고 갖출 수 있다는 점입니다. 타고난 얼굴은 바꿀 수 없지만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 감정을 안정시키는 습관, 말 한마디의 무게감은 오늘부터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분명 오래 기억됩니다. 불꽃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은은한 향기처럼 오래 머무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나이가 들수록 더 빛나는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5가지 습관은 그런 은은한 매력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남는 사람이 되고 싶으시다면 이제부터 하나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인상은 외모보다 태도에서 더 오래 남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가 사람의 마음 속에 가장 깊이 자리 잡을까요?
많은 연구와 경험자들의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바로 진심으로 들어주는 태도, 이 한 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와 짧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상하게도 자꾸 그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특별히 잘생겼던 것도 아니고 말솜씨가 뛰어난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 앞에 있을 때 내가 편하게 내 이야기를 꺼낼 수 있었다는 기억이 남습니다. 그건 단순한 대화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경청하는 태도, 말없이 귀 기울여주는 그 시간 자체가 내 마음을 어루만져준 순간이었던 겁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경청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 짧은 말 속에는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얼굴보다 훨씬 깊이 마음속에 남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지만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 오래 남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국 이해받고 싶어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관계에서는 이 점이 더 중요해집니다. 젊은 시절엔 누가 더 화려하게 말하느냐에 집중되었다면 이제는 누가 더 나를 편하게 해주는가, 누가 더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가가 관계의 질을 결정하죠. 예를 들어볼게요. 한 여성이 회사 선배와 점심을 먹은 일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그녀는 남편과 다툰 뒤 마음이 무척 복잡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배는 아무 조언도 하지 않았고 특별히 위로의 말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그녀의 이야기를 조용히 끝까지 눈을 마주치며 들어주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딱 한마디,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 한마디에 울컥하며 눈물을 쏟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생각 안 나요. 하지만 제 말을 조용히 들어주는 그 시간, 그 따뜻한 침묵과 리액션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이것이 진짜 경청의 힘입니다. 사람은 해결책보다 공감을, 지식보다 이해를 통해 치유받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5가지 실천 팁을 함께 보시죠. 첫째,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습관입니다. 중간에 그거 내가 아는 얘긴데라며 끼어들고 싶을 때도 끝까지 들어주려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둘째, 시선을 마주치며 듣는 자세입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이지 않고 상대의 얼굴과 눈을 바라보며 듣는 행동은 그 자체로 존중입니다. 셋째, 감정을 중심으로 리액션하기입니다. 그랬구나. 마음이 아팠겠어. 이런 공감의 말은 조언보다 훨씬 더 깊은 위로를 줍니다. 넷째, 조언보다 공감이 먼저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지 그랬어는 상처를 남기지만 그 상황이면 누구라도 그랬을 거야는 마음을 다독입니다. 다섯째, 상대의 말을 기억해주기입니다. 며칠 후 그때 이야기했던 그 일 괜찮아졌어? 이 한마디는 내 이야기를 귀하게 여겼구나라는 감정을 심어줍니다. 경청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태도이지만 그 효과는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은 말없이도 신뢰를 주고 외모가 아니라 느낌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 잘생긴 사람은 많지만 진심으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보세요. 그 한 사람은 오래도록 누군가의 마음속에 남게 될 테니까요. 이제 다음으로는 마음에 오래 남는 또 다른 습관, 작은 배려가 자연스러운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경청이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라면 배려는 그 문을 부드럽게 닫아주는 손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진심 어린 경청 앞에서 마음을 열었다면 그 다음 순간 작은 배려가 우리를 더 깊은 신뢰로 이끕니다. 그리고 이 배려는 거창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하고 순간적인 몸짓과 말투에서 드러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무거운 짐을 들고 있을 때 말없이 문을 잡아주는 사람, 자리에 앉기 전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해주는 사람, 음식을 나눌 때 마지막 한 조각을 슬쩍 남겨주는 사람, 그런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이 사람은 참 따뜻하다는 인상을 남기지 않나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런 행동은 잘생긴 얼굴보다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 따뜻함은 순간적이지만 인상은 지속적이기 때문입니다. 배려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즉,
나의 중심이 안정되어 있고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배려가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중년의 배려는 더 특별합니다. 젊을 때처럼 보상이나 칭찬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게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남을 먼저 챙기게 되는 것이죠. 한 번은 지하철에서 한 중년 남성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손엔 무거운 짐을 들고 있었고 다른 손으론 누군가를 부축하고 있었죠. 그는 아무 말 없이 익숙하게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내리면서도 그 사람의 짐이 제대로 내려왔는지를 끝까지 확인하더군요. 그 장면은 몇 초도 되지 않았지만 저는 아직도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이 훈련된 친절이 아니라 몸에 밴 배려였기 때문입니다. 진짜 배려는 누가 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더 선명하게 드러나죠. 예를 들면 동료가 말실수를 했을 때 재빨리 화제를 돌려주는 센스. 혼자 말없이 앉아있는 사람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네는 조용한 관심. 상대가 창피하지 않게, 눈치채지 않게 돕는 그 행동이야말로 배려의 품격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여성들이 이런 남자에게 마음을 여는 건 그 배려가 전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산하지 않은 마음이 주는 편안함. 그게 바로 배려가 매력으로 전환되는 포인트입니다. 작은 배려 하나가 관계의 공기를 바꿉니다. 말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반응하는 배려는 그 자체로 나는 당신을 소중히 생각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됩니다. 한 친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개팅에서 만난 남자는 외모도 좋고 말도 잘했어요. 하지만 음식이 나오자마자 자기 것부터 챙기더라고요. 물도 내 쪽엔 안 따라주고 종업원에게도 무뚝뚝했어요. 그 순간 아무리 외모가 좋아도 이 사람과는 못 만나겠다고 생각했어요. 반면 또 다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조용했어요. 말을 많이 하지도 않았고 표현이 과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저녁을 먹을 때 제 젓가락이 떨어지자 조용히 새 젓가락을 챙겨줬고 카페에서는 제자리에 햇빛이 들자 자리를 바꿔줬어요. 그 순간 이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처럼 배려는 말보다 강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쉽게 잊히지 않죠. 마음에 남는다는 건 결국 함께 있을 때의 느낌이 좋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배려가 습관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발 먼저 생각하기. 이 상황에서 저 사람은 무엇이 불편할까?를 먼저 떠올려 보세요. 둘째, 작은 신호에 민감해지기. 말하지 않아도 눈빛, 표정, 몸짓에서 드러나는 감정에 주목하세요. 셋째, 내 감정을 먼저 정리하기. 배려는 여유에서 나옵니다. 내가 불안하고 예민하면 남을 챙기기 어렵죠. 넷째, 계산하지 말고 습관처럼 하세요. 칭찬을 기대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해보세요. 그게 진짜 매력으로 전환됩니다. 다섯째, 한 가지라도 오늘 실천해보세요. 문을 잡아주는 것, 물을 먼저 따라주는 것, 웃으며 인사하는 것. 이런 사소한 행동부터 실천하는 것이 습관의 시작입니다. 중년의 매력은 크고 대단한 변화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따뜻한 자연스러운 배려의 습관에서 나옵니다. 말보다 앞서 움직이는 손, 눈에 띄지 않게 베푸는 마음,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어 당신의 인상으로 남는 것. 그게 바로 마음에 오래 남는 남자가 되는 길입니다. 다음은 그런 매력의 중심에 있는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남자의 여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있는 관계로 가기 위한 성숙한 습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편안함을 느낄 때 그 이유는 단지 배려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작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즉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특히 중년의 남성에게 있어서 감정 조절 능력은 그 사람의 인생 경험치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멋보다는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조용한 여유가 오히려 더 큰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흥분하지 않고 상대의 말에 휘둘리지 않으며 자신의 감정을 먼저 다스린 뒤 반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앞에서는 누구든 마음이 놓입니다.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말과 상황을 받아들이는 유연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유연함은 오랜 시간 삶을 마주하며 만들어진 내공에서 비롯됩니다. 회사에서 후배가 실수를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언성을 높이기보다는 잠시 멈추고 천천히 설명해주는 상사, 가족끼리 갈등이 생겼을 때 목소리를 낮추고 감정을 가라앉히며 대화를 이끄는 남편. 이런 모습은 단순히 인내심이 좋은 것이 아니라 감정의 무게를 스스로 다스릴 줄 아는 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 더 큰 신뢰와 안정감을 주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 자체가 안전한 공간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중년 이후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바로 이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자극적이거나 변화무쌍한 사람보다 예측 가능하고 감정의 기복이 적으며 항상 일정한 톤으로 대하는 사람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화 잘 내는 사람을 보면 무서워요. 그 사람이 나한테 직접 화낸 게 아니어도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기거든요. 반대로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과 있으면 내가 실수를 해도 덜 긴장되고 대화할 때도 훨씬 더 편안해요. 그녀의 말처럼 감정을 조절하는 사람은 함께 있는 사람까지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힘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감정을 조절하는 습관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습관을 들이세요. 상대의 말에 바로 반응하기보다는 숨을 한번 고르고 생각한 뒤에 대답해 보세요. 이 몇 초의 여유가 감정을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화가 나 있다를 억누르기보다 지금 이 상황이 좀 속상해요처럼 부드럽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바꿔보세요.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안전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감정의 원인을 스스로 인식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 이 짜증은 정말 상대 때문인지 아니면 피곤함, 스트레스, 자존심 때문은 아닌지 되짚어보는 것. 이 성찰이 반복되면 점차 감정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넷째, 목소리와 말투를 의식적으로 낮추는 습관을 들이세요. 감정이 올라올 때는 말이 빨라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톤이 높아지기 쉽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의도적으로 천천히 낮은 톤으로 말해보세요. 상대뿐 아니라 내 마음도 안정됩니다. 다섯째, 감정이 올라올 때 잠시 자리를 피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상대에게 지금은 조금 정리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요라고 말하고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산책을 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훌륭한 전략입니다.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은 갈등을 줄이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을 품고도 그 속에서 사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같이 있으면 편안한 사람, 예측 가능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마음에 오래 남는 사람, 다시 보고 싶어지는 사람입니다. 잘생긴 사람은 기억에 남지만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기억뿐 아니라 관계의 중심에 남습니다. 다음에서는 말보다 더 깊은 인상을 남기는 또 하나의 매력, 조용한 행동이 주는 신뢰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말은 줄이고 행동은 무겁게. 그런 사람의 힘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 신뢰를 쌓습니다.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말보다 행동이 무게감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신뢰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을 통해 사람을 평가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행동이 그 사람의 본질을 보여준다는 걸 알게 됩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하지만 막상 행동은 이기적인 사람도 있고 반대로 말이 별로 없어도 조용히 실천하고 책임지는 사람도 있죠. 진짜로 마음에 남는 사람은 말이 많거나 설득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은 적더라도 꾸준히 신뢰를 쌓아온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 기대하지 않아도 챙겨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처음엔 티가 잘 나지 않습니다. 눈에 띄지도 않고 자기 자랑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런 존재감이 바로 무게감 있는 사람의 매력입니다.
한 여성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너무 말이 없고 무뚝뚝해서 서운했어요. 표현도 없고 로맨틱한 제스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병원 진료를 받고 나오니 그가 말없이 차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추울까봐 보일러 켜놓고 물까지 준비해 놓은 걸 보고 그 순간 울컥했어요. 이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구나 싶었죠. 이처럼 말은 순간의 감정을 전달하지만 행동은 그 사람의 진심과 성향을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달콤한 말보다 신뢰가 더 큰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말보다 행동이 무게감 있는 사람은 평소에 이렇게 다릅니다. 첫째, 약속을 가볍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그의 말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책임이 따라붙는 말이라는 걸 알기에 주변 사람들은 그의 말 한마디를 귀하게 여깁니다. 둘째, 누가 보든 안 보든 행동이 일관됩니다. 누군가가 보고 있을 때만 착한 척하는 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때도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셋째, 칭찬을 바라지 않고 행동합니다. 도와준 뒤 봤지 라는 눈빛을 보내지 않고 조용히 물러서고 그 일을 다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무심한 듯 따뜻한 행동이 더 큰 울림을 줍니다. 넷째, 말보단 시간을 씁니다. 사람은 말로 아무리 아껴준다고 해도 진짜 시간을 내어주지 않으면 마음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무게감 있는 사람은 말보다 자신의 시간을 들여 상대를 배려합니다. 다섯째, 위기 때 더욱 드러납니다. 기분 좋을 때는 누구나 친절할 수 있지만 힘든 상황, 갈등의 순간, 예상 밖의 사건 앞에서도 그 사람의 평소 태도는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들의 신뢰를 받는 이유입니다. 말이 많아도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 별다른 말 없이도 저 사람은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줄 거야라는 믿음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에서 진짜 든든한 뿌리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가족이 소중하다 말하면서 정작 가족이 원하는 시간에는 항상 자리를 비우는 사람. 말로는 언제든 도와줄게 해놓고 실제로는 한 번도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 이런 불일치는 상대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많이 표현하진 않지만 이 사람은 늘 나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이 사람이 한 말은 그냥 흘려보낼 수 없지. 이런 신뢰는 오직 행동의 축적에서만 나옵니다. 잘생긴 외모는 순간을 반짝이게 만들지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빛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은 주변 사람에게까지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조용히 주변을 바꾸고 가족을 지탱하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다음에서는 그 무게감에 향기를 더하는 마지막 매력, 바로 자기만의 향기와 철학이 있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외모보다 더 짙게 남는 사람만의 분위기.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무게감 있는 사람은 신뢰를 쌓습니다. 하지만 그 신뢰 위에 오래도록 기억되는 인상을 남기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자기만의 향기와 철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향기란 향수 냄새처럼 눈에 보이거나 코에 맡을 수 있는 향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에서 풍겨나오는 분위기, 태도, 말투, 가치관에서 비롯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 남는 향기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난히 튀지는 않지만 함께하고 나면 이상하게도 여운이 길게 남습니다. 무엇을 말하든 가볍지 않고 무엇을 하든 그 사람만의 결이 느껴집니다. 그 여운의 정제는 바로 오랜 시간 쌓아온 자기만의 세계, 자기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진정성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중 일부는 스쳐 지나가고 일부는 짧은 기억만 남기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말투, 그 눈빛, 그 조용한 미소가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습니다. 그 사람이 특별히 잘생겼던 것도 아니고 화려한 언변을 가진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는 늘 자기만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었고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소중히 지키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늘 같은 시간에 산책을 나서는 동네 아저씨,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하나 더 챙겨서 나가는 상사, 매주 토요일마다 어김없이 봉사활동을 하러 가는 이웃. 그들의 행동은 작고 조용하지만 그 안에는 자기 삶에 대한 존중과 규칙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은 어느 순간 그 사람만의 향기로 피어오릅니다. 자기만의 향기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중히 지켜냅니다. 좋아하는 음악이 있고, 읽는 책에 결이 있고, 혼자 있을 때 지키는 루틴이 있고, 불편한 상황에서도 버릴 수 없는 신념이 있습니다. 그는 남들이 보기에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 안에서 스스로를 단단하게 지탱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도 덩달아 차분해지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남을 설득하려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답게 존재할 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자기만의 향기를 갖는다는 건 누군가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유행에 쫓기지 않고 모두가 떠들어도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세상이 바빠도 마음속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주목받고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아도 존중받습니다. 중년 이후 우리가 진짜로 닮고 싶은 사람은 결국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만의 속도와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삶이 말없이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드는 사람. 그는 잘난 사람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만의 향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나만의 시간을 꼭 마련하세요. 혼자서 생각하고 돌아보는 시간은 삶의 방향을 다듬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책을 읽어도 좋고 산책을 해도 좋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둘째,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해 보세요. 남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이 기뻐하는 것을 찾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안에 당신의 고유한 결이 숨어 있습니다. 셋째, 습관을 정돈하세요.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당신의 인상을 만듭니다. 식사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하는 것, 일기를 쓰는 것, 이런 사소한 반복이 당신만의 색깔을 만들어냅니다. 넷째, 말보다 행동을 앞세우세요. 향기는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저 몸에서 자연스럽게 풍겨나올 뿐입니다. 그러려면 말하기보다 살아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섯째, 조용히 지켜내세요. 당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기준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잃지 않도록 지키세요.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보다 깊고 오래 남는 사람이 됩니다. 마음에 남는 사람은 결국 자기만의 향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말투, 행동, 분위기, 존재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로 느껴집니다. 그는 잘생기지 않았지만 그를 떠올리면 따뜻한 공기와 같은 인상이 남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한 인상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매력 있는 중년이 아닐까요? 다음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습관을 정리하며 마음에 오래 남는 사람이 되는 삶의 방향을 함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잘생기지 않아도 마음에 오래 남는 남자의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 하나의 메시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모보다 더 깊은 매력은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인상은 순간이지만 그 사람이 남긴 느낌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머물게 됩니다. 누군가를 떠올릴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얼굴보다 그 사람과 함께했던 공기, 분위기, 말투, 행동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상보다 깊은 인연의 기억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억을 남기는 사람에게는 5가지 공통된 습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진심으로 듣는 사람입니다. 말보다 더 중요한 건 말하지 않는 순간에 보여주는 관심입니다. 상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끝까지 들어주는 그 사람. 그 침묵의 여백에서 신뢰는 시작됩니다. 두 번째, 작은 배려가 몸에 밴 사람입니다. 계산된 친절이 아니라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배려가 사람을 편안하게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쉽게 흥분하지 않고 상대의 말에 상처 주지 않으며 조용히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입니다. 네 번째, 말보다 행동이 무게감 있는 사람입니다. 입으로만 말하지 않고 기대 없이 실천하며 위기 속에서도 일관되게 책임지는 사람. 그의 행동은 말보다 깊은 신뢰를 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자기만의 향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속도와 기준으로 살아가며 조용히 자신의 삶을 지켜나가는 사람. 그의 삶의 결은 말 없이도 타인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 5가지 습관은 누구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며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조금 더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 조금 더 나를 가다듬는 시간, 그리고 조금 더 진심을 담는 태도가 필요할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잘생긴 얼굴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지만 마음에 남는 인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선명해진다는 것. 외모는 타고나는 것이지만 습관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사람의 품격이 됩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어떤 외모를 가졌든, 어떤 과거를 지녔든 오늘부터 마음에 남는 사람이 되기 위한 습관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말없이 끝까지 들어주고 작은 배려를 습관처럼 실천하며 감정을 스스로 다스리고 말보다 실천으로 보여주고 자기만의 향기를 잃지 않는 사람. 그런 당신은 누군가의 마음에 오래 남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에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화려하고 눈에 띄는 사람보다는 조용하지만 따뜻한 인상을 남기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야기한 이 5가지 습관이 여러분의 삶에 잔잔한 향기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